자, 이번에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과정은 모델링, 슬라이싱, 프린팅 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모델링은 우리가 만들 모형을 컴퓨터 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만든 모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트는 한 층 한 층 출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싱 과정에서 한 층 한 층 우리가 출력할 순서대로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 잘라주는 프로그램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잘린 그런 단면대로 3D 프린터는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양한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열 수축입니다. 플라스틱이 보통 210도에서 240도까지 가열되었다가 상온에서 식기 때문에 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PLA보다는 이제 ABS 재료가 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PLA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 수축을 줄이기 위해서 히팅 베드 또는 이제 챔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히팅 베드라고 하는 건 이제 베드 출력물 쌓이는 그곳에다가 열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베드 자체가 그냥 25도나 30도 상온이 아니라 130도 정도 또는 PLA 같은 경우는 60도 정도까지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챔버라고 하는 건 이제 출력물이 출력되는 그 공간 자체를 앞뒤 좌우 위아래를 다 막아서 이제 그 출력물이 출력되는 공간 자체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히팅 베드와 챔버는 이제 요즘 나오는 3D 프린터들은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수축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큰 모형을 출력을 하면 열 수축은 거의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서포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바닥부터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니까 허공에서 이제 출력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기역자 형태를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닥부터 출력이 되겠지만 왼쪽에 이제 이 가로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공에다가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서포트를 이제 만드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이 자동으로 GGR 서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을 떼내다 보면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포트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부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듀얼 익스트루드 이제 노즐이 두 개인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재료로 힙스나 PVA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힙스나 PVA 재료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기 때문에 출력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출력물을 통째로 물에 담궈 놓거나 또는 다른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서포트만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서포트 없이 출력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층 한 층 쌓다 보니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대 한 60도 정도까지는 안정되게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들 동전 쌓기나 책 쌓기를 해봤을 겁니다. 이게 좀 비스듬히 쌓여지죠. 그죠? 3D 프린터도 한 층 한 층 쌓다 보니까 60도 정도, 최대 45도 정도까지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한 모형들도 다 출력이 되고 또는 디귿자 형태, 그 교량 형태도 바닥면은 좀 이제 처져 있겠지만 허공에 뜬 부분은 처져 있겠지만 이 실들이 쳐져 있는 게 보이지만 이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빼곡히 쌓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얘들이 붙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바닥면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이제 아래 분홍색으로 출력된 이제 모형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긴 출력이 좀 쉽네, 여기는 좀 출력이 어렵겠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포트를 사용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쓰냐면 여기 화면에 제시를 해봤습니다. 사람 얼굴 모형을 출력을 할 텐데요. 머리카락이 이제 허공에 쌓이다 보니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런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만든 서포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가장 왼쪽 형태가 되고, 얘를 제거를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사람 얼굴 모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거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뭐 그러면 사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밀어줘서 이런 흔적들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링을 할 때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아예 생각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 우주인 모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모형을 뒤집어서 출력을 한 겁니다. 한 45도 정도까지는 서포터가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예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브림과 레프트는 이제 출력물의 이제 바닥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베드에 잘 붙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연필 같은 것을 이제 세워진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경우에 이 베드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제 잘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바닥 부분에 잘 붙어 있으라고, 베드에 잘 붙어 있으라고 바닥 부분에다가 브림이나 레프트를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켜주게 됩니다. 브림은 한 층이고 레프트는 여러 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브림 또는 레프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브림과 레프트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출력을 해본 다음에 얘들이 베드에서 흔들려서 떨어지거나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패한 경우에 이제 브림 또는 레프트 옵션을 켜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필입니다. 사각형을 출력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안을 얼마나 채울 것이냐 정도를 우리가 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필 값이 높을수록 많이 채우겠죠. 그러니까 튼튼해지지만 또 무거워지고 재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열 수축도 심해집니다. 그럼 또 무작정 필값이 낮은 게 좋냐?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또 적절하게 필값이 높아야 그 나사못이 모형에 제대로 또 박혀서 고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값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필값은 15에서 한 20% 정도 채우면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